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늦은 시간. 무섭다. 남양 특집인가요? 어머! 잠들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여성. 어둠 속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싸다코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 가수 이은하 씨. 호르몬 질환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 호르몬 불균형 문제가 있으셨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면서 갱년기 증상 오고 그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그냥 한 30kg이 찐 거예요. 제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빼기는 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찌는 건 1년인데 1년에 빠지는 게 지금 뭐 한 3kg 빼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년에. 자, 오랜만에 닥터 지바고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수 이은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 만에 또 뵙습니다. 네, 네. 해 바뀌어서. 오랜만에 뵈니까 또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네. 같아요. 어차피 제가 약을 너무 많이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생긴 부작용이었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약 기운만 빼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건강은 지금 다 좋아졌습니다. 이제 살 빼는 거 한 가지만 남았거든요. 살만 일단- 빼게 도와주세요. 근데 비만이야말로 호르몬하고 제일 연관이 많은 그런 의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망가지면 당연히 비만이 되겠죠. 지방 분해가 안 되니까. 반대로 계속 비만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체지방을 계속 쌓아두는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오히려 점점 비만이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은하 씨는 원래 이제 그 쿠싱 관련된 그런 부신 호르몬의 그런 불균형, 거기다 또 갱년기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까지 있는 거니까 정말 다이어트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이어트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살. 남들은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만 있는 줄 알아요. 이런저런 짓 다 해봐도 안 빠지고 막. 과연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걸까?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멈출 수 없는 식욕과 지방이 오히려 분해되지 않고 쌓아지는 호르몬 불균형이 비만을 초래한다? 포만감을 줘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과 만족감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호르몬, 지방을 태우는 아디포넥틴 호르몬까지 호르몬 균형을 잡아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데 당신이 몰랐던 비만 호르몬의 실체가 지금 공개된다. 바다가 지척에 있는 전망 좋은 펜션. 우와, 이쁘다. 어머. 어머나, 내 세상에 너무 이쁘다. 초대합니다. 우와, 이야, 멋지다. 진짜 멋지다. 가끔 힐링을 위해 찾는다는 이곳. 겨울바다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산책에 나섰는데 시련 속에 방황하지 아시고 나 좋다 지화하자 좋을 시국이 제일 예쁘다던데. 안나 언니 또 앉았어. 들어죽겠어. 언니 또 앉았어. 금세 지쳐버린 그녀. 무릎에 무리가 가고 허리도 이제 무리가 가니까 뛰지는 못하고 이제 걷는 거 위주로 그냥 그 정도로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산책 후 카페를 찾았다. 저거 달달한 거 캐러멜 마끼아또 또 하나 그거보다 아니 캐러멜 나는 왜 이렇게 조금이지? 새해도 화이팅해요. 네, 화이팅해요. 알겠어요. 단계 계속 당기시나 보다. 저 커피 엄청 좋아했었죠. 원래는 저 커피를 하루에 정말 10잔 이상 마셨어요. 아메리카노의 그 짜릿한 그 맛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 마시다 보니까는 아예 달기나 하자 그러고. 근데 달달한 건 다이어트의 적 아닌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적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고맙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을 샌드위치가 등장했다. 언니 안 돼. 이거는 내가 참아야 돼.
요거까지는 이건 안 드시네요? 왜냐면 단 걸 먹었기 때문에 안 돼요. 오. 차라리 단 걸 드시지 말고 식사를 잘 드시지. 그날 저녁 여행 중 빠질 수 없는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이은하 씨. 친구가 입에 넣어준 상추쌈 하나를 먹고는 음식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데 흔들림 없이 식욕을 참아내는 그녀. 많이 참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비하면은 뭐 일단은 최대한 소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많이 씹고 숟가락은 제일 먼저 내려놓는. 그러고는 일단 참고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은 해요. 식욕을 참아가며 먹는 것은 겨우 커피 한 잔. 하루 식사를 총 3잔의 커피로 대체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는 그녀.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몸의 신진대사는 떨어지고 머리는 각성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머리는 각성해 있으니까 계속 식욕을 당기는 호르몬은 각성되고 아. 계속 살이 찔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불 꺼진 부엌에 홀로 앉아 과자를 먹기 시작한다. 잘못된 생활 패턴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해 끝내 식욕 조절에 실패한 상황. 이미 이제 갱년기에다가 호르몬 불균형이 있어서 면역 호르몬도 나이에 비해서는 한 10년 더 좀 이렇게 안 좋은 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나이에 한 1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뭐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몸 안에 대사가 좋아져야지 호르몬 균형이 맞아지고 그러면서 수면을 좀 푹 주무셔야지 아마 뭐 식욕 조절도 되고 체중 조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때만 호르몬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했지 뭐 지금 불면증도 또 호르몬이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신경 쓰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호르몬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고작 이딴 것들한테 조종을 받고 있었다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 그러더라고요. 이딴 것들이 아니고 네. 굉장히 내 몸- 중요한 것들이죠. 내 몸에서 열을 낼지 지방을 분해할지 잘지 깰지 힘을 낼지 힘을 줄일지 그걸 다 진두지휘하는 것들이 호르몬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은하 선생님도 물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은하 씨처럼 같이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이 어렵다는 분들이 닥터지바고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가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반복된 다이어트 실패로 갈수록 살이 늘어 고민이라는 한 여성.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셨는데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입기는 입었는데 남들은 모르는 그녀만의 속사정이 있다. 안 잠겼군요. 단추가 안 잠겨요. 네. 체격에 비해 상당히 많은 뱃살. 확인 결과 다이어트가 시급한 비만 상태였다. 운동은 물론이요 식단 관리도 하고 있다는 그녀.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도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밥 먹고 한 2시간만 있으면 또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뭐 또 밥을 먹든지 군것질을 하든지 막 그게 내 의지대로 뭐가 이렇게 잘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먹고 나면 뭐 후회는 엄청 하죠. 살을 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는 또 다른 여성. 그녀 역시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요. 남들은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뱃살만 빠져도 빠지기는커녕 점점 늘어가는 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늘 실패하는 원인이 호르몬 불균형에 있는 건 아닐까? 우리 몸속의 수많은 호르몬 중엔 비만을 좌우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할 때 분비돼 지방을 태우는 아디포넥틴 호르몬. 두 번째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세 번째는 만족감과 포만감을 줘 식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다. 일명 비만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세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살찌기는 쉽고 빼기는 어려운 몸이 된다. 비만 호르몬 중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렙틴의 수치를 확인한 결과 네 사람 모두 호르몬 균형이 깨진 상태로 식욕 조절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렙틴이라는 거요. 그럼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막 식욕이 잘 억제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역시 우리 똑똑한 한석준 아나운서의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그 렙틴이 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네. 정상치보다 훨씬 더 많으면 식욕 억제가 더 잘 그럼. 되겠네? 맞아요. 살이 아주 쪽쪽 빠지겠네요. 이런 질문인 거죠? 네. 박신혜 씨 한 대만 세게 때려보세요. 이러면 이러고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때려보세요. 계속 이렇게. 이러면은 이게 아프겠죠? 아픈지 몰라요. 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감흥이 없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성이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렙틴 호르몬이 많아졌다는 건 이미 많이 먹었다는 거고 이미 말을 듣지 않는 이게 렙틴 저항성이에요. 맞아요. 엄마가 네. 잔소리할 때도 한 번 네. 하면은 좀 듣는데 계속 그러면 오히려 청개구리 그런 심보가 발동해가지고 더 하기 싫어지잖아요. 박신혜 씨 유명한 청개구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망가지게 되면은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진짜 세게 때렸어. 세게 때리라고 하셔가지고.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 하루 종일 간식을 입에 달고 산다는 나다짐 씨. 먹을 것만 있다 하면 진공 청소기 마냥 흡입해 버리는데 어이구, 그러니까 살이 찌지. 당신 배 좀 봐. 이 살들을 어떡하냐. 살은 왜 이렇게 찌는 거야? 저봐. 맛있겠다. 살 걱정하시다가 그 모습도 맛있겠다고. 어머 맛있겠다 근데. 언제 걱정하신 분인가 싶고요. 멈출 수 없는 식욕에 느는 건 뱃살이다. 그렇게 식욕이 넘쳐서 어떻게 해? 식욕이? 식욕이 어디 그렇게 쉽게 조절이 되나? 식욕이 조절이 안 되면 운동이라고 하라고. 운동이라도. 운동? 응. 그런데 아유, 당신도 운동해야겠네. 응? 이렇게 배가 나와서야. 이것도 식욕 조절 실패한 거라고. 식욕 조절을 위해 함께 운동에 나선 부부. 앞으로 달려볼까나.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에 집중하는 한구박 씨. 반면 유산소 운동 대 근력 운동이군요 지금. 아무래도 서로의 운동 방법이 탐탁치 않아 보인다. 아유, 개운해. 이렇게 운동을 해야 숨도 차고 밥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아주 기본을 몰라요. 기본을. 아유, 이렇게.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야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야 살이 빠지고 식욕 조절이 되는 거지. 저것도 맞는 말 같은데요? 저는 근력 운동은 입맛이 돌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안 되고 유산소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먹기도 싫습니다. 입에 아니 근데 담내나요. 또 수영 같은 경우는 네. 유산소 운동으로 알고 유산소죠. 있거든요. 근데 네. 수영하고 나면은 식욕이 확 돌아요. 뛰고 나면은 일단 헉헉대면서 일단 뭔가 먹고 싶지 않나요? 둘 중 식욕 조절에 더 도움되는 운동은? 네, 물론 비만일 경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근육 운동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데요. 오, 그래요? 근력 운동.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비만인 사람들은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이 렙틴 저항성을 갖고 있는데 최근 이 비만이 중년들을 한 19개 연구를 분석했더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모두 다 이 렙틴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효과가 근력 운동에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답은 근력 운동.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인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렙틴 저항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네. 게다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식욕 조절 체지방을 분해할 때 필요한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좀 더 꾸준하게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내 나다짐 씨가 없다. 여보, 평생 다이어트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아이고, 거기선 돌아가셨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돼. 어우, 눈부셔. 나 이제는 다이어트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근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당신보다 먼저 가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먹는 식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하긴 우리 아내가 그런 식으로 먹긴 했었지. 여기서 문제. 다이어트를 위해 지켰던 두 식단 중 수명을 더 단축시킨 식단은? 역시 한국 사람은 한식을 먹어야지. 아니 근데 당신 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기름진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채소도 있고 적당히 차려진 음식인데 내 맘대로 밥도 못 먹어? 그래도 탄수화물이 너무 아니, 많은 것 그렇게 같은데요? 많이 먹으면 살쪄.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꿋꿋하게 밥 한 그릇을 비우는 그녀. 그리고 1시간 뒤. 아유, 한식으로 집밥을 먹었더니 배가 영 빨리 고프네. 아이고, 간식을 또 드셨어요? 아니 여보, 그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먹고 있어? 양을 너무 작게 먹었어. 빨간 조각인데 어때? 아직도 탄수화물 찰치를 벌이네, 찰치를 벌려. 아유. 과연 고탄수화물 식단이 그녀의 수명을 더 단축시킨 걸까? 고탄수화물 식단을 버리고 새로운 식단을 시작한 나다짐 씨. 그녀의 식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번에는 고기네요. 아이, 소리 좋네요. 탄수화물보단 단백질. ASMR이에요. 목살 튼실한 걸로 골라와요. 네. 아니, 당신은 밥 안 먹어? 맞다, 잠깐만. 고기와 먹을 밥을 가져오는데 밥을 그거만 먹어도 되겠어? 나도 이제부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할 거야. 탄수화물만 아니면 고기는 먹어도 된대요. 그래도 그렇지. 밥을 좀 든든하게 먹어야 좋지. 아이고, 나는 고기가 더 든든하거든요. 아이. 욕심쟁이. 오랜 시간 지켜온 저탄수화물 식단이 수명을 더 단축시킨 걸까? 탄수화물을 제한한 식단. 고탄수화물 대 저탄수화물 식단. 근데 밥을 안 먹고 딴 거를 막 먹다 보면 그래도 뭔가 헛헛하고 뭔가 신선한 게 안 도는 것 같고 막 기분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뭐 살코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도 괜찮다,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저도 B 식단처럼 먹거든요. 근데 그래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확실히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밥을 적게 드시는 거였어요? 그럼요, 많이 줄인 겁니다. 이 줄인 거였어요? 이게 미쳐 올라가지고. 이 나다짐 씨의 건강을 악화시킨 것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그런 저탄수화물 식단인데요. 정답은 저탄수화물 식단. 물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도 문제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제한해서 지방 분해를 활성화하는 건 좋지만 탄수화물을 너무 장기간 동안 극도로 제한하는 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동안 필요한 열량의 40% 미만 이런 탄수화물로 섭취한 걸
길게 한 사람들이 또 조기사망 위험이 높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조기사망 높았던 게 탄수화물 오히려 너무 많이 먹은 70%가 섭취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이유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세로토닌 양이 부족해지니까 또 만족감을 못 느끼고 그래서 또 식욕이 당기는. 삶에 낙이 없어지는군요. 그거.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전체 음식에서 한 55% 정도는 탄수화물로 구성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인 여성 기준 일일 권장 칼로리인 2000kcal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밥과 반찬에 든 탄수화물 총량이 1300kcal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아디포넥틴 호르몬, 만족감을 통해 식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호르몬, 그리고 포만감을 조성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이 세 가지를 잡아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이은하 씨. 그녀를 위해 깨진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과거 모습을 되찾게 해줄 특급 처방전이 공개된다. 이은하 씨를 다시 찾아간 제작진. 저희 닥터집하고 제작진인데요. 가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처방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심한 운동 시키는 거 아니야? 아이고 걱정되네. 자신을 위한 운동을 확인하는 그녀. 아니 운동 보여주신다며. 운동 맞아요 지금? 운동 같지도 않은 운동인가 보죠? 뭘까요? 언니 해봐. 언니 해보세요. 언니 하면은 언니는 운동이 되겠다. 난 안 되겠지만. 우와. 너무 깜봤는데? 아니 진짜 떨리잖아. 어머 나 미치겠다. 어유 손 떨리는 거 봐. 손 떨리는. 이거 뭐, 누가 보면 이게 수전증이나 그러지. 이거 정말요. 이거 거짓말. 미치겠다. 어머, 진짜 그러네. 운동 너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분해 호르몬을 촉진시켜줄 첫 번째 처방전.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허리나 관절 때문에 좀 제약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관절에 부담이 없는 운동으로 특별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과 무릎을 11자로 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의자를 가볍게 잡아줍니다. 배와 허벅지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기울여주세요. 발바닥의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나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발바닥에 힘을 주고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는요 저게 어렵더라고요. 운동 엄청 되겠는데? 배가 허벅지하고 배 배 당기고 쪽하고. 우리가 근력 운동이 식욕 네. 조절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력 운동에서 핵심적인 근육이라고 하면 허벅지 운동인데 허벅지 운동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은 근력도 강화되면서 식욕 조절에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 이거는 사는 길이다. 마지막. 오, 이게 어렵다고? 한번 계속 해보세요. 은근히 난 너무 쉬워 어려워요. 보이는데 지금? 이거 30번 이상 하면 힘들어요. 오, 방송에서 허벅지랑 네. 고관절이 당겨요. 오. 안쪽으로 네, 이게 쉽지 않네요. 안쪽. 이거 안 하던 분들은 10개만 해도 땀 나겠는데요? 이거 TV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저가- 진짜 핑계가 없다. 요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식사하실 때 식탁에 앉으면 밥 먹기 전에 10개. 또 TV 보시려고 거실 소파에 앉으면 TV 틀기 전에 10개. 저희는 그럼 멘트 하기 전에 10개. 아, 네, 멘트나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예. 불면증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에 도움을 줄 두 번째 처방전은 와우. 뭐지? 오, 내가 좋아하는 캐러멜 마키아토. 왜? 왜 줬다 뺏고 그래? 저 또 뺏는 게 가장 나쁜 건데요. 그러게요. 왜 그러지? 아 잘못 줬나?
아, 이거를 빼고 저걸 드시라고요? 네.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두 번째 처방전은 숙면과 식욕 조절에 도움되는 바나나 호두 라떼다. 재료도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세로토닌, 식욕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들이 많은 식재료들이에요. 바나나하고 호두가요. 네, 우유도 그렇고. 속도 좀 든든하다. 좋은데? 응. 견과류 종류를 제일 안 줘요. 잘 안 먹어요. 호두 사실 평소 때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는 수수 잘 넘어가고 저한테는 많이 좋을 것 같네요. 식욕 조절 호르몬을 다스리는 세 번째 처방전. 레몬과 곁들여 먹으면 좋은 두 번째 메뉴의 주 재료. 아연이 풍부한 굴. 렙틴이 작용할 때 아연이 꼭 필요해요. 오. 그러니까 아연 같은 성분, 굴에 들어있는 굴 같은 식품을 많이 먹어야 렙틴 호르몬이 잘 작동을 한다는 거고, 또 굴의 대표적인 성분이 타우린, 또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서 이런 성분이 몸에 충분하게 있어야 몸 안에 있는 지방,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레몬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굴의 철분 흡수를 돕고 타우린 손실을 예방해준다. 자극적인 초장 대신 레몬을 활용해 만드는 저염 소스. 이렇게 만들면 굴 본연의 맛과 레몬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새콤달콤한 레몬 굴 초회 완성. 아, 요새 굴 좋더라고요, 맛있겠다. 진짜. 이은하 씨 입맛에는 잘 맞을까? 저 간이 안 맞아서 싱거우면 맛없으면 어쩌나 그러고 걱정했거든? 어머,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한 3kg 정도 더 빼야만이 정말 제 정상 모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 모습 그대로 찾아뵙도록 실수야. 하겠습니다. 6개월 안에 약속드릴게요. 아니야, 6개월 안 되는데. 아니야, 6개월 안 되는데. 6개월 안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약속.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늘어난 살. 살찌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두려울 지경이었다는 한 여성. 80.3kg까지 이렇게 나갔었죠. 많이 이렇게 뚱뚱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완전 날씬해졌죠. 지금은 뭐 방법도 알고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유, 지금은 굉장히 날씬하시네요. 날씬한 것도 날씬한 건데 되게 건강해 보이시네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자신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았다는 그녀. 그중 하나가 먹고 싶은 걸 참지 않고 먹는 거라는데. 이거 6인분 맞아요? 6인분이요? 6인분을 3명에서 먹는다고요? 정말 이렇게 푸짐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요? 저분 날씬하신 분이 저렇게 먹으니까 좀 할 말이 없거든요. 배식가시군요. 식탐이 많은 편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네, 그렇죠. 그래도 먹으면서 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절제는 하더라도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엄마가 제가 분명인데 이제 애들이 가끔씩 엄마 마주칠 때는 제가 살짝 창피한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가르치세요? 수학이요. 아, 수학. 네. 빼기가 안 되더라고요. 몸 빼기는요. 수학 선생님이신데 몸 빼기는 잘 안 된대요. 저희 여기 밥 2개 하고요. 사리 2개 볶아주세요. 네, 네. 지금 살이 2개 볶잖아요, 지금. 국수 2개 볶잖아요. 볶음밥에. 지방 더하기만 잘 되시고 빼기가 안 되시는 거군요. 세 끼를 꼬박 챙겨 먹으면서 요요 현상 없이 몸매를 유지 중이라는 그녀. 대체 비결이 뭘까? 호율아, 얼른 준비해서 나와.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을 통해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 와, 아유, 우리 아드님도 운동 열심히 하시네. 아들과 운동을 같이 하시네요.
변한 엄마의 모습이 아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됐다는데 닭갈비 먹을 때와는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운동도 안 했고요. 운동 뭐 할 시간도 없었고요. 뭐 그때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화제를 갖다 놓고 나는 이 소화제를 먹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신랑이랑 둘이 아주 정말 뽀지게 먹고서는 소화제를 먹고 들어 눕죠, 보통.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뒤돌아서면 다시 먹을 게 생각났던 지난날. 먹는 즐거움에 방심한 사이 살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굶고 또 한 2, 3kg 빼면 또 이제 허기가 져서 또 이제 먹죠. 그러면 다시 또 금방 또 올라오더라고요. 뺄 때는 한 2, 3kg 빠지다가 찔 때는 한 3, 4kg 갔죠. 그래서 내 얘기다, 내 얘기. 좀 문제가 됐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이윤아 얘기예요.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음식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 제대로 먹으며 건강하게 살을 뺀 결과 10대 아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탄력 있는 몸을 얻게 됐다. 이거 봐, 어깨 뒤쪽은 엄마가 더 좋아. 우와, 잔 근육이 보기만 해도 절로 감탄이 나오는 몸매. 비만이던 때가 이제는 꿈만 같다는데.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까지 입었던 옷들인데요. 88 정도 사이즈를 입었던 거였어요. 그냥도 입으시네요, 이제는. 옷 위에다가. 네. 남죠. 얼마나 남아? 그래도 남어. 야, 진짜 엄청 빼셨네. 주먹, 네,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죠. 많이 이제 쪄 보이긴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사진을 보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괜찮긴 했는데. 내 엉덩이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 제 엉덩이 제가 이렇게 김장 담그는데 뒤에서 보더니 제 엉덩이 보고 조송땀 방만하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오래 남아 있어요. 남자들이 원래 농담을 좀 마음에 오는 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없는 건 맞아?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과거의 에피소드다. 20kg 감량 후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체중을 재는 게 즐거워졌다는 것. 살 빼는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육량이 27.4. 체지방이 19.7이었다가 이제 13.6으로 해서 지방량이 체지방률이 27.8에서 지금 이제 20.9까지. 20.9로 우와. 의학적으로 표준이라고 말하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거의 없으신데. 응? 저게 뭐예요? 그녀의 식단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양갱 같아요. 마음껏 먹어도 부담 없다는 이것. 지금은 뭐 방법도 알고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녀가 평소에 간식으로도 먹고 반찬으로도 먹는다는 식품의 정체는? 손질하기도 간편하고 그리고 좀 단맛도 나고 다른 채소보다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생으로도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파프리카로 시작하게 됐어요. 영양가는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 부담 없이 양껏 먹어도 되는 파프리카.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프리카 묵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프리카 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믹서에 곱게 간 파프리카를 살짝 끓이고 한천가루를 더해준다. 여기에 잘게 썬 파프리카를 넣어 묽어질 때까지 저어주면 준비 끝. 이제 틀에 붓고 차갑게 식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먹기 좋다는데. 아니 저렇게 해놓으면 아무 때나 먹기 좋죠. 저건 뭐예요? 레시피인가? 레시피구나. 이런 레시피는 좀 제가 잘 아껴뒀다가 쓰는 편이거든요. 써놨다가. 이런 것들?
네.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저런 걸 감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다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일단 제일 좋은 것이 좀 덜 짜고 좀 덜 달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 좋아서 요런 정량화를 하면 조금 시중에 있는 소스보다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소스가 되죠. 음식의 활용 점정인 양념을 만들 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정확한 계량을 통해 완벽한 맛을 만들어내는 그녀. 아,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잠시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것. 정체가 뭘까? 코코아 가루 같기도 해요. 시서스 가루라는 건데요. 그 몸에 있는 지방을 없애주는 데 도움을 주는 가루예요. 알고 보니 닭갈비로 포식을 한 뒤에 마셨던 것도 시서스 물. 예전에는 그냥 한 이틀, 3일 굶어서 뺐으면 이제는 음식에다가 이 시서스 가루를 좀 넣어서 그냥 어느 정도 먹으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인영 씨의 행복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줬다는 시서스. 시서스는 인도와 같은 열대 지방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로 유명하다. 시서스는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과 세로토닌 호르몬, 지방분해 역할을 하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과체중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아디포넥틴 호르몬과 세로토닌은 증가했고 렙틴 호르몬은 감소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비만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시서스를 음식에도 활용한다는 그녀. 자기야, 오빠 일로 와봐. 정확한 계량을 통해 만든 양념의 맛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차례.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뭐 그냥 뭐 평상시에 정확하게 계량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해서 대부분은 잘 따르고 있습니다. 완성된 파프리카 묵에 시서스 소스를 살짝 뿌려주면 근사한 반찬이 완성된다. 포만감도 주고 좋을 것 같네요. 보기에도 예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줄여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던 과거. 하지만 건강한 방법을 찾은 지금은 고된 다이어트에 마침표를 찍고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 맛있네요. 무엇보다도 일단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저의 또 바람이죠. 어민영 씨가 즐겨 드시던 네. 시서스 차가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한번 마셔볼까요? 향은 약간 한약 냄새 같은데? 약간 그 쌍화차. 아, 쌉싸름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인 거죠? 어느 정도의 효과, 또 어떤 방면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났다는 거는 지방세포의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고 네. 크기가 늘어난 거예요. 지방세포가 최대 한 400배까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돼서 지방으로 쌓이는 거를 좀 막아주면 그런 작용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소화를 시키는 효소를 넣은 거예요. 양쪽에. 그리고 한쪽에만 시서스 가루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식빵을 넣었더니 그러면은 당연히 소화를 시키는 효소를 넣었으니까 식빵이 흐물흐물 녹겠죠? 네. 반면에 시서스까지 같이 놓은 쪽은 식빵이 꿈쩍을 안 하고 있잖아요. 흐물흐물해지지가 않네요. 식빵이 잘 분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서스에 들어있는 퀘세틴, 이소람레틴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돼서 흐물흐물해진 다음에 다시 몸 안으로 들어와서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저대로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이 시서스에 들어있는 퀘세틴, 원래 양파에 많은 성분인데 양파보다도 60배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이소람레틴은 레드와인보다도 1850배나 많다. 정말 많은 숫자의 퀘세틴, 이소람레틴이 들어있는 거죠. 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게 내 의지대로 뭐가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앞서 소개된 영상에서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늘 살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렙틴 호르몬 불균형 때문일 수 있다는데, 이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나선 한 사람.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뵙던 분인데요? 닥터지바고 주치의 이기호 원장이 직접 긴급 처방에 나섰다. 이들에게 전달된 첫 번째 처방전은 오늘 체험단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운동은요, 제기차기 운동인데요.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을 주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먼저 어깨 너비로 서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반대손으로 발목 안쪽을 가볍게 터치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가볍게 통통 뛰시면서 뒤로도 같이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도 전달됐다. 체험 첫날, 처방전 운동에 도전한 최미숙 체험자. 무슨 팔이 잡아? 운동하는 거야. 자세는 엉성해도 의욕은 최고다. 나 이거 해가지고 10kg 꼭 뺀다. 두고 봐라. 딸과 함께 운동을 하려는 유현옥 씨. 1분 동안 먼저 지치지 않는 사람 내기. 오케이. 설거지.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설거지를 건 모녀의 불꽃 튀는 대결. 자, 엄마는 안 뛰기 시작했습니다. 못 뛰죠? 네, 끝. 엄마가 설거지 해야 되겠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네. 아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운동 후에는 씻었음을. 식욕도 조절하고 지방 쌓이는 것도 막고, 그러면서 운동했으니까 지방 분해되고. 한약, 쌍화탕 향이나. 한편 식사 준비 중인 최미숙 씨. 맛있겠다. 그동안 살찔까봐 못 먹던 고기. 근데 다이어트 한다면서 이렇게 고기 많이 먹어도 돼? 이거 시서스 가루 들었잖아. 스트레스도 안 받고 가끔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서 마음이 편해. 포만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매일매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맛있지? 이도 같이 먹자 이제. 반려견과 산책 중인 한복임 체험자. 살 좀 더 빼서 아주 예쁜 옷 입고 패션 모델을 한번 진출하려고 그래. 다이어트 목표가 확실한 그녀. 마음은 이미 무대 위다. 귀여우세요. 피날레 포즈는 손가락 하트. 모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운동. 다이어트에 좋다니까 너랑 나랑 살 빼야 돼. 하나, 둘.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엄마 왜 이래? 이러고 있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한바탕 신나는 운동 후 간식 준비를 한다. 근데 내가 지금 당뇨 환자잖아. 그래서 이 잡곡을 좀 넣어가지고 갈아서 우유 넣고 밥 대신 한번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찢었으면 한 스푼 넣어. 과연 시서스 통곡물 쉐이크의 맛은 어떨까? 최고. 다이어트 성공을 기원하며 체험 종료. 체험 후 검사 결과 복부 비만이 심각했던 체험자 전원, 허리 둘레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실제로 과체중 성인들에게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과 체지방, 허리 둘레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렙틴 호르몬의 변화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렙틴 호르몬도 아마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호르몬도 균형을 되찾고 다이어트에 진짜 완전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씨앗을 하루에 그러니까 권장량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거나 작게 먹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서스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 권장량이 300mg 정도 돼요. 300mg 추출물이. 네. 오늘 1시간 동안 이은하 선생님 같이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정확한 거 몸도 건강해졌고 다이어트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박사님한테 말씀 들었으니까는 정확하게 그거 지켜서 6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7월에 출연하시는 겁니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뚱뚱한 몸속 지방. 지방을 빼기 위한 노력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방의 숨겨진 두 얼굴 닥터 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3일에 한 번씩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아. 3일에 한 번 딱 마음 먹고 3일 지키면은 그때쯤 한번 무너지거든요.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지금부터 또 다시 3일을 잘하자. 근데 왜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은 거예요? 그게 저의 문제입니다. 네, 그게 저의 문제예요. 채널 A